반갑습니다.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박상희입니다. 행복마을 배움터는 주민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복마을 배움터는 마을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공모사업과 마을살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에 앞서 마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과거 마을은 내가 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 지리적인 의미가 컸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마을은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커뮤니티,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관계망의 의미가 큽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 즉 쉽게 말해 15분 내외에서 오갈 수 있는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계망과 공간을 통틀어 우리는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 해결을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임을 마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공동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붕괴는 살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고 소외받은 개인은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구 세 모녀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르게 성장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상황, 사정, 여력에 따라 더욱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더욱 다양한 해결 방안을 필요로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나 홀로 해결해 가면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등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마을에는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웃과 함께 직접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변화합니다. 호혜와 협동의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모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의 관계망이 확대됨으로써 협동, 신뢰, 연대, 자치 역량과 같은 사회 자본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나의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변화를 만들고 더 넓게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마을 모임의 특징과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을 모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사람과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봄, 교육, 안전, 환경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3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임의 목적, 구성원의 자격 조건과 역할, 활동 내용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마을 모임이라 부릅니다. 잘 되는 마을 모임에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모임에 참여함에 있어 얻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재미있을 때 마을 모임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구성원 간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들이 존중되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마을 모임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관심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더라도 뜬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맙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모임의 비전에
공공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는 공공성이 없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을 모임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은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 맺기가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합니다. 민주적 회의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회의를 말합니다. 다름에서 오는 다양한 의견 교류는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성장과 배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새로운 의견을 존중하며 벌이는 토론을 통해 포괄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민주적 회의라고 합니다. 민주적 회의는 함께 책임지는 회의입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기록, 자료 관리 등의 일을 하나씩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함께 내린 결정과 이를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회의가 민주적인 회의입니다. 세 번째, 마을 모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함께 학습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학습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실천력을 높이며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서는 실천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좋으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음 활동을 계획하고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힘이, 한 공동체보다는 여러 공동체들의 연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순도순 행복동행 주민공모사업은 다양한 주민을 등장시키고 등장한 주민들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이웃을 만들고 함께 해보는 경험을 쌓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마을을 위해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광산구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새내기 사업, 형성된 주민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동체 활동의 공공성 확보를 지원하는 형성기 사업, 그리고 마을의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마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성장기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모사업의 첫 단계인 새내기 사업은 주민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새내기 사업을 했던 공동체 중 생활문화 일상이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농촌동에 살고 있는 부모들로 구성된 공동체인데요. 농촌동의 특성상 문화생활이 어려워서 문화 프로그램을 열어 부모들이 먼저 배워서 주말이면 마을 정자에서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니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치매 예방을 위해 종이접기도 알려주고 어르신들은 손주 같다며 집에서 아이들 간식을 챙겨오는 등 세대 간의 교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공간이 없어 주로 마을 정자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과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형성기 사업은 주민 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동체 활동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계마을관리소는 첨단 이동 월계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원도심 있는 월계마을은 공원과 학교 주변, 골목길 여기저기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로 아이들의 통학로가 막히고 여름이면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원을 넣고 CCTV를 설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월계마을 토박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무단 투기 장소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워크숍을 통해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일, 분리수거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원과 학교 주변을 날마다 순찰하여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 무단 투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음 활동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등 꾸준하게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동 지역을 더 넓히고 활동 영역도 쓰레기 문제 해결뿐 아니라 마을 돌봄 문제, 에너지 문제 등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성장기 사업은 내 공동체를 넘어 타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세워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까망이 협동조합은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마을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2020년 이례적인 폭우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청소년들과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줍깅을 시작하였습니다. 줍깅을 통해 비하 장터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공동체들과 연대하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까망 비닐봉지 줄이기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검정 비닐봉지 안 쓰기 캠페인 활동, 비하 상인분들에게 검정 비닐봉지를 안 쓰겠다는 서약을 받고 장바구니를 나누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상인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장바구니는 도시철도공사 등과 같은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안 쓰는 에코백을 모았습니다.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상인들이 먼저 장바구니 안 가져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검정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장바구니가 비하시장에서 계속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활동을 교통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 쓰레기 문제, 기후위기 등 마을 공동체의 활동 목적은 다 달랐지만 참여와 실천의 경험이 모여 나와 공동체를 성장, 변화시키고 공동체들의 연대로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광산구에는 어떤 공동체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마을이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들의 즐겁고 행복한 마을살이를 응원합니다.